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고요. 오늘 주가 딱 10,000원 밀렸죠. 일단 시장 흐름은 어제랑 거의 그냥 판박이 형태, 거의 그냥 그대로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미국의 이제 FOMC 일정이 시작이 되죠. FOMC는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또 한 달 반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9일이죠. 그러니까 9월 20일, 21일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FOMC가 끝나면은 9월 이제 20일 정도니까 한 달 반 기준이면은 11월 초, 그 다음에 12월 달에 한 번 더 있습니다. 11월 초에 진행이 되니까 12월 말 정도에 또 이제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FOMC 이야기를 하긴 해야겠죠. 어쨌든 시가총액 거의 탑 종목을 우리가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매매를 할 때는 시장 분위기 이런 것들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들 최대한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FOMC 일단 이번 금리 동결 확률은 98%, 99%. 이거는 FED 워치 그 툴에 들어가면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사실 9월 FOMC는 어쨌든 간에 이전에 파월이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한다라고 코멘트를 미리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거의 금리 동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11월, 12월 금리 인상의 확률이 지난주와는 조금은 다른 패턴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금리를 한 번 정도 0.25를 올리는 거를 점점 이제 좀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도 아마 이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장전에 이제 어떤 뉴스까지 나왔냐면 일부 이제 연준의 인사들이 금리 인상 2번 하는 것까지 점도표에 넣을 확률이 있다. 물론 모두가 다 2번에 대한 그 점도표, 그러니까 2번 인상하는 거를 넣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한 어떤 뭐 겁주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포지션은 이런 시기가 오면은 늘 거의 명확해요. 우리 경제 미국 괜찮은데 우리는 올려도 돼.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과거에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뭐 언제였죠? 그때 그리스랑 이제 그 유럽, 남부 유럽 해가지고 위기 올 때 그때 또 비슷한 코멘트 했습니다. 미국은 버틸만 하지만 어쨌든 유럽 쪽,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 이제는 금리에 대한 그 기조를 전환을 하겠다. 우리가 이제 금리 기조를 전환하는 걸 이제 피벗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미국은 늘 잘 버텨요. 중요한 건 미국 경제가 아니죠. 이게 미국 경제가 잘 버틴다라고 했을 때 지금 독일도 약간 나홀로 역성장. 물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서 대응을 빨리 좀 못한 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이제 기본이 되는 산업 자체가 자동차 쪽이었는데 자동차 쪽의 흐름을 빠르게 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역성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미국 쪽에다가 포커스를 두기보다 늘 문제는 다른 쪽에서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시장에 약간 데미지가 일시적으로 찾아왔던 거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미국의 그 금리 인상 기조 같은 것들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경제가 좋고 안 좋고 이런 거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요. 미국은 확실히 좀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뭐 여기저기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큰 문제는 없으니까 이번 FOMC에 따라서 확실히 11월과 12월 이게 오늘 좀 다른 얘기가 길어지는데 어차피 뭐 시장이 오늘 큰 그건 없었으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이런 시장들이 막 반등을 강하게 보여주고 한 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냥 대출받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에 금리 인하 되겠다 혹은 금리 이제 곧 동결하겠네 요런 심리들을 갖다 땡겨 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런 식으로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확실히 이제 땡겨 쓴 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늦어지겠다 요런 심리들이 좀 발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전에 그 시장이 휘청휘청하던 것보다는 낙폭 자체가 좀 더 커지고 있고 외국인이랑 기관들의 포지션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제한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전에는 막 빠지다가도 중간에 반등 구간을 세게 몇 개 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도 안 나오고 있고 제가 지금 이거 시장 종합창을 열어놓고 있는데 제가 언제였죠?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우리가 금융투자가 받쳐주는 시장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좀 이렇게
데미지 없이 소화를 하려면은 뭐라 그랬죠, 제가? 금융투자가 매도하는 걸 어쨌든 외국인이 받아줘야 된다. 근데 오늘 금융투자 매도에 어쨌든 간에 거의 본격적인 첫날이었거든요. 지금 3천억 정도를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안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투자의 물량이 그대로 개인한테 넘어가면서 오늘 시장에 낙폭이 조금 발생됐다. 지금 지난주 최근 한 2주? 거래일 기준으로 했을 때 금융투자 쪽으로 흘러들어간 게 2조거든요. 2조가 좀 넘어요. 계산을 해보면은. 근데 오늘 3천억이 나오고 코스피가 이 정도 빠졌는데, 물론 이거를 뭐 금투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홀라당 팔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시장에 대한 경계심은 우리가 조금 더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이런 코멘트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드리면은 뭐 이렇게 흘려가지고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도움될 만한 부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파란 글씨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라고 남겨주시면 3거래일 동안 야무지게 또 명절 전에 기분 좋게 매매 끝내고 그 다음에 연휴 보내러 가야겠죠. 네, 찜찜한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가볍게, 마음 가볍게 연휴 보내러 이제 가시는 게 좋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수익들은 좀 최대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일단 좀 밀렸고요. 제가 어제 그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냉정하게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60만원을 돌파할 확률은 그렇게 높게 보이진 않는다. 주주분들이 들었을 때는 기분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전고점 트라이를 여러 번 해주고 있는데, 물론 내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60만원 도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치만 보통 이제 우리가 중대형주들의 흐름을 볼 때 이런 구간들을 넘어갈 때는 그래도 좀 힘이 받쳐줘야 돼요. 그 힘이 받쳐주려면 어떤 현상들이 나와야 되느냐? 업종 강세가 명확하게 나와줘야 되고요. 아니면은 개별 호재가 강하게 나와줘야 돼요. 최근에 이 포스코홀딩스가 이 3거래일 양봉 만든 거는 사실 2차 전지가 엄청나게 강했다라기보단 최근에 자주 설명드리고 있는 어떤 철강 쪽, 어떤 수혜적인 부분들,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는 기본적으로 철강 종목이라는 거를 일단은 잊으면 안 된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죠. 어제 리포트 같은 걸 보면은 본업 철강 사업 가치 상승이 필요한 때 해가지고 대신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확실히 철강 쪽에 그 프리미엄이 붙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대비 조금 더 좋은 움직임. 그 다음에 약간 나홀로 기간 포지션 매수가 좀 있거든요. 투신 오늘도 65,000주. 그 다음에 사모펀드 같이 이제 매수가 들어와 줬는데, 현대제철 최근에 기간 매수가 역시나 좋죠. 크게 포지션 바뀐 것도 없고, 지금 흐름만 보면은 거의 이제 양봉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해요. 그 다음에 동국제강도 어쨌든 간에 최근에 흐름도 좋고, 투신 연기금 같이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어떤 캔들 패턴이나 주가 흐름도 홀딩스랑은 크게 차이가 많이 없죠. 퓨처엠이랑 오히려 좀 더 차이가 나요. 오늘 음봉 나온 이 추세, 그러니까 캔들의 색깔은 똑같을 수 있겠지만 주가의 어떤 높낮이를 볼 때는 지금 홀딩스가 보여주는 이 포지션은 철강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봐야겠죠. 이게 그 기본 이제 구성 종목 같은 거 업종 구성 보면은 시가총액 순으로 보면 어쨌든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쪽에 아직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위에 있죠. 지금 코스피 기준 시가총액 오늘 5등인지 6등인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5등 아니면 6등일 겁니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대형주 안에서도 일단 철강 프리미엄 받고 있고, 2차전지가 최근에 약간의 그 반등 흐름, 물론 에코프로 같은 애들이 명확하게 반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어떤 2차전지 초강세 때문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는 거는 아니다 라고 인지는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 어쨌든 이벤트 FOMC도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오늘 저녁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지만, 오늘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실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미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좋다 60만원 왔다, 61만원, 2만원 렛츠고 이러면은 당연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죠. 근데 제가 맨날 이제 렛츠고만 외쳤는데 주가가 밀린다? 그럼 누가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주려고 하겠습니까? 그쵸?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만한,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금융투자나 시장의 분위기나 이벤트나 이런 것들 설명드리는 것도 어쨌든
홀딩스 주주분들이 평생 한 종목만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홀딩스만 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분명히 계좌에 마이너스가 커지는 것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가 줄어드는 종목들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 되시라고 이것저것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대형주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코멘트를 드리는 건 있어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런 걸 우리가 볼 필요까지는 없죠. 그런 거는 어떤 개별적인 그 움직임을 가져간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만약에 음봉 나오면 58만원을 지켜주는 음봉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아래 꼬리가 이 정도로 달린 거 보면 59만원 정도에서 지지가 나왔다. 그쵸? 58만 8천원. 그리고 위로 61만원을 아예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60만 8천원까지 올렸다가 살짝 올렸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크게 주가가 많은 변동을 보이진 않았다. 58만원을 어쨌든 간에 뭐 내일 다시 또 시장이 눈치를 본다고 하면은 그냥 58만원 지켜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와준다라고 해도 내일 FOMC가 끝나고 시장이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오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약간 그만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철강 쪽에서 만약에 반등이 좀 세게 나온다? 지금 아까도 보셨겠지만 동국제강이랑 현대제철 포지션이 오늘 종가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철강 쪽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 뭐 오늘처럼 뭐 투신 기관 쪽에서 매수가 조금 들어와 줄 수는 있겠죠. 오늘 보여준 낙폭도 다른 종목들 대비 굉장히 작아요. 포스코 그룹주들이랑 비교를 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이체한 종목들이랑 비교를 해도 오늘 홀딩스가 보여준 방어력은 다시 한번 좀 뭐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댓글들을 쭉 봤는데 그쵸. 밥맛 떨어지는 시장입니다. 오늘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제가 또 손이 좀 거의 나은 것 같아요. 나은 것 같은데 요런 캔들들 지금 요즘 시장 보면은 약간 정신 좀 나가게 하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볼링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다가 볼링공을 던져가지고 다 약간 이거를 쓰러뜨려 버리고 싶은 그런 기분까지 또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어쨌든 지금은 뭐 홀딩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에 다 심리전이 강하게 걸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개인 투자자가 원하는 흐름들을 일주일에 한 번도 거의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전이 결국 목표하는 거는 뭐냐? 네, 패닉셀입니다. 약간 정신 못 차릴 때 못 해먹겠다 하고 매도 버튼 눌렀는데 뭐 다음날까지는 하락이 나와요. 어제 잘 팔았다 이 생각을 하지만 다음날부터 양봉 나온다? 그럼 고민에 빠지죠. 이거 다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애지중지 아껴왔던 포스코홀딩스 빠질 줄 알았는데 내가 팔고 나니까 귀신같이 뭔가 차트가 좋아 보이네. 그런 구간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결국 팔고 다시 사게 되면은 오히려 매수가는 높아질 수도 있고 수량은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은 기술적으로 뭔가 데미지가 발생이 됐다라기보다는 심리전이 계속적으로 걸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멘탈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 더더욱 빠질 것 같으면 그냥 빠질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못 올라도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다라고 미리미리 최대한 좀 코멘트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기분은 좀 그럴 수 있죠. 왜냐? 이거는 영상 찍는 애가 그 주가 올라간다 해도 모자랄 판에 음봉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다 기대하지 마셔라 그렇게 기대감이 크지 않다라고 이때도 사실 똑같이 60만원 뚫을 확률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이때도 똑같이 일단 드렸기 때문에 저도 물론 올라가는 게 좋아요. 올라가면 텐션 딱 높여가지고 차트도 딱 이런 식으로 그리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마음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하나 나오는 캔들 제가 퓨처엠 때도 퓨처엠 찍을 때도 코멘트를 드리긴 했지만 양봉 하나 음봉 하나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퓨처엠 제목이 상하보다는 좌우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게 뭔 의미냐면 위아래로 등락폭이 나오는 거에 우리가 크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것보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조정의 구간이 얼마나 길어지는지 이게 얼마나 짧아지는지 이 좌우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명확한 반등을 보여주려면 어쨌든 간에 이 좌우 횡보 그 구간이 끝나야 돼요. 이 구간을 넘어가지 못하면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익 구간까지 주가가 안 올라가겠죠. 여기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지금은 요 구간 이런 진동보다는 이 폭 자체가
빠르게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 네, 다시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오늘 또 영상이 굉장히 또 길어졌네요. 월요일날 할 말을 많이 못해요.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길게 드린 것 같고, 또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좀 더 편하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대응해야 될 거는 사실 많이 없거든요. 요즘 같은 시장은.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들 이럴 때는 좀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3거래일이지만 그래도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최대한 매매해가지고 명절 전에 기분 좋게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